어느 날부터인가 사람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바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요즘은 다들 그렇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아침에 눈을 뜨고 휴대폰을 켤 때마다 점점 더 분명해졌다. 밤새 울리지 않은 화면, 알림이 없는 잠금창, 아무에게서도 기다림이 필요 없는 하루. 문자는 거의 없고 전화는 더더욱 오지 않는다. 한때는 아무 이유 없이도 서로의 하루를 묻고 별것 아닌 일에도 웃으며 전화를 걸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때는 말을 고를 필요도 없었다. 침묵을 걱정하지도 않았다. 지금은 다르다. 주소록을 열어 이름을 하나하나 내려보다 보면 손가락이 멈추는 순간이 온다. 전화를 걸까 말까, 그 이름을 부르며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도무지 떠오르지 않는다. 안부를 묻기엔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고, 갑작스럽게 연락하기엔 서로의 삶이 이미 다른 방향으로 가버렸다. 주소록에는 수백 개의 이름이 남아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마음 편히 전화를 걸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몇 명 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지워지지 않았을 뿐 이미 관계는 끝난 지 오래다. 그런데도 왜 지우지 못했을까? 아마도 그 이름들을 삭제하는 순간 그 시절의 나까지 함께 사라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 사람들과 웃고 떠들던 젊은 나, 외롭지 않았던 나,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던 그때의 나를 기억해 두고 싶어서. 달력도 어느새 달라졌다. 예전에는 하루하루가 약속으로 채워져 있었다. 언제 누구를 만나고 어디서 무엇을 먹고 무슨 이야기를 나눌지, 그 모든 것이 삶의 중심이었고 삶의 증거였다. 하지만 지금은 한 달을 넘겨도 약속 하나 없는 달력이 이상하지 않다. 처음엔 불안했다. 내가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는 걸까? 괜히 내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했다.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았고, 약속을 만들지 않았고, 만남을 이어가지 않았을 뿐이다. 게을러서도 아니고 사람이 싫어서도 아니다. 그저 에너지가 줄어들었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써야 하는 순간들이 버거워졌을 뿐이다. 사람이 줄어드는 데에는 특별한 사건이 필요하지 않다. 큰 싸움도 없고 서로를 미워할 이유도 없다. 관계는 대부분 이렇게 끝난다. 조용히, 서서히. 일주일에 한 번 보던 사람이 한 달에 한 번이 되고, 계절에 한 번이 되고, 어느 순간부터는 기념일에도 떠오르지 않게 된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사람의 얼굴이 기억 속에서 흐릿해졌다는 사실을 문득 깨닫는다. 그 순간이 가장 쓸쓸하다. 이게 나만의 이야기일까? 한동안은 그렇게 생각했다.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다. SNS에는 웃는 얼굴, 여행 사진, 사람들 속에 있는 모습이 가득했다. 나만 삶의 가장자리로 조용히 밀려난 것 같았다. 하지만 조금 더 살아보니 알게 된다. 모두가 그렇다는 걸. 다만 아무도 말하지 않을 뿐이다. 젊었을 때는 사람이 많다. 학교에는 친구가 있고, 직장에는 동료가 있고,
어디를 가든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있다. 그때는 사람을 사귀는 일이 어렵지 않다. 같은 공간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공통의 이야기와 공통의 시간이 있다. 무엇보다 미래가 길다고 믿는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삶은 끊임없이 사람을 흩어놓는다. 졸업을 하고 직장을 옮기고 이사를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부모를 떠나보낸다.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조용히 떨어져 나간다. 처음엔 의도하지 않는다. 그저 바쁘고 연락할 틈이 없고 다음에 연락해야지 미루다 보니 시간이 흘러버린다. 그러다 보면 관계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점점 부담이 된다.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일수록 더 그렇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대화는 끊기고 어색한 침묵이 흐른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깨닫게 된다. 우리는 이미 서로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걸. 그래서 다음에는 연락하지 않는다. 상대도 연락하지 않는다. 서로 바쁘다는 말로 상황을 이해한 척하지만 사실은 만날 이유가 사라진 것이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내 주변에는 정말 몇 사람만 남는다. 처음엔 이게 모두 내 탓인 줄 알았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잘못 살아서 사람이 줄어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닫는다. 이건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것을. 나 쇼펜하우어는 평생 이 문제를 생각했다. 왜 인간은 나이가 들수록 고독해지는가? 왜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유지되기 어려운가? 그리고 나는 이렇게 결론지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서로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존재라고. 젊었을 때는 그 사실을 모른 척할 수 있다. 혹은 알아도 견딜 수 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차이를 또렷하게 보게 된다. 이해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기대는 줄어들고, 기대가 줄어들면 관계도 함께 줄어든다. 이건 냉정함이 아니다. 현실이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그 시간을 이해받지 못하는 관계에 모두 쓰고 싶지 않다. 그래서 사람이 줄어든다. 그리고 어느 순간 혼자 있는 시간이 익숙해진다. 처음엔 외롭기만 했던 고독이 점점 편안한 고요가 된다. 누군가를 만나고 돌아온 뒤 다시 혼자가 되는 순간에 안도감을 느낀다. 이건 사람이 싫어진 게 아니다. 그저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이 편해진 것이다. 사람들 속에서 외로운 것보다 혼자 있으면서 솔직할 수 있는 게 더 낫다는 걸 알게 된 것이다. 고독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 그 앞에서는 숨길 수 없다. 그래서 고독은 불편하지만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생 함께 살아야 할 사람은 결국 나 자신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떠난다. 가족도, 친구도, 연인도. 하지만 나는 떠나지 않는다. 죽는 순간까지 나와 함께 살아야 한다. 그러니 나를 알아야 한다.
나와 친해져야 한다. 나를 받아들여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줄어드는 건 어쩌면 이 과정을 위한 삶의 준비일지도 모른다. 사람이 줄어든 뒤에야 비로소 깨닫는다.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많은 인정도, 많은 관계도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조용히, 평온하게 내 삶을 사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이건 체념이 아니다. 포기도 아니다. 수용이다. 사람이 줄어든 건 잃은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되찾은 것이다. 이제는 안다. 이 나이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걸. 더 이상 붙잡지 않아도 된다. 더 이상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흘러가도록 놔두면 된다. 조용히, 고요하게, 나답게. 그렇게 말해놓고도 마음 한구석은 쉽게 조용해지지 않는다. 사람이 줄어든다는 사실은 머리로는 이해해도 마음으로는 천천히 따라온다. 특히 밤이 되면 그렇다. 불을 끄고 누웠을 때 하루를 마무리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갑자기 또렷해진다. 젊었을 때는 하루를 정리할 대상이 늘 있었다. 오늘 있었던 일, 억울했던 말 한마디, 웃겼던 장면 하나쯤은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수 있었다. 지금은 그 모든 말들이 입 안에서만 맴돌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잠으로 넘어간다. 이런 순간에 사람은 착각한다. 내가 실패한 인생을 산 건 아닐까? 관계를 잘못 맺어온 건 아닐까?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람이 많았던 시절이 반드시 더 행복했던 건 아니다. 그때는 웃음도 많았지만 소음도 많았다. 기대도 많았고 실망도 많았고 맞춰야 할 표정도 많았다. 관계가 많을수록 나는 더 자주 나 자신을 숨겼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웃었고 거절하지 못해 내 시간을 내주었고 외롭지 않다는 증명을 위해 약속을 만들었다. 그때의 나는 사람들 속에 있었지만 정작 나 자신과는 멀어져 있었다. 사람이 줄어들고 나서야 비로소 내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아도 되는 생각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감정들, 이해받지 않아도 괜찮은 침묵들. 이 고요함은 처음엔 낯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묘하게 단단해진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벌이 아니라 선물에 가깝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고독한 시간에만 인간은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역할을 연기한다. 괜찮은 척, 강한 척, 잘 살고 있는 척. 하지만 혼자가 되면 그 모든 가면이 바닥에 내려앉는다.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솔직해진다. 외로움을 인정하고 두려움을 인정하고 지나온 선택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 이 과정은 결코 편하지 않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고독을 피하려 한다. TV를 켜고 라디오를 틀고 불필요한 만남을 만들고 사람들 속으로 자신을 밀어넣는다. 하지만 그렇게 도망친 고독은 언젠가 더 큰 침묵으로 돌아온다.
사람이 줄어든 삶은 비어있는 삶이 아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소음이 거쳐 나간 삶이다. 정말 필요한 감정, 정말 중요한 생각, 정말 지켜야 할 가치만 남아있는 상태. 이제는 안다. 모든 관계가 유지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모든 인연이 끝까지 가야 할 이유도 없다는 것을, 사람이 줄어든 건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삶이 나에게 정리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 나이에 여전히 사람을 모으느라 애쓰는 건 오히려 자기 자신을 소모하는 일일지도 모른다. 이제는 선택해야 한다. 사람을 붙잡는 삶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삶을, 많은 말보다 정직한 침묵을, 복잡한 관계보다 평온한 하루를. 사람이 줄어들면서 나는 비로소 내 삶의 속도를 되찾았다. 급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고, 관계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느린 하루.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고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조용히 차 한 잔을 마시는 시간. 이 평범한 순간들이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 속에서는 늘 다음 약속을 생각했고, 다음 역할을 준비했고, 다음 말을 고민했다. 지금은 다르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물 수 있다. 사람이 줄어든 삶은 작아진 삶이 아니라 응축된 삶이다. 불필요한 것을 덜어낸 만큼 본질이 선명해진 삶. 이제 나는 사람이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건 삶이 나를 버리는 신호가 아니라 삶이 나를 안쪽으로 부르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조용히 살라는 말, 천천히 살라는 말, 나답게 살라는 말. 그 말의 의미를 이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이해한다. 사람이 줄어든 지금에서야 나는 나와 함께 살아갈 준비가 되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굳이 붙잡지 않는다. 굳이 설명하지 않는다. 굳이 증명하지 않는다. 그냥 흘러가도록 둔다. 조용히, 고요하게, 나답게.